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상규 특허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눈앞에 디스플레이를 표시해서 말 그대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TV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이 최근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어떤 기술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주인공이 슈트를 입고 나오는데 앞에 네. 정보들이 많이 표시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늘을 날거나 전투를 할 때 눈앞에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화에서처럼 헬멧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오토바이에도 그렇게 헬멧에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다양한 정보가 직접 표시가 된다면 정말 뭐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도 없고 네. 눈앞에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처음 이렇게 도입된 건 전투기에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요. 네.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 보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에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종사 전방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군용으로 개발된 것이 민간 항공기에까지 적용되어서 방향이나 각도, 고도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조종석 앞 유리창에 표시해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용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에도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앞으로 보십니까? 최근 출시되고 있는 그 일부 차종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운전석 정면 유리에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가 시속 한 100km 정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한 2초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약 50m 정도를 주행하게 되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으니까 안전도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더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관련 특허 출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9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던 것이 잠시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네. 2000년대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시기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맞물립니다. 네. 출원 동향을 보면 일본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주요 시장 국가의 출원인 분포를 보면 특허의 한 50% 정도 이상이 일본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 차량의 비율이 한 2%에 불과했지만 2020년까지는 약 9% 정도의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허도 많이 좀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스마트카 기술이 활발히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기술을 좀 선도하는 국가가 빨리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주를 한국 상표 디자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컨퍼런스, 심포지엄과 같은 다양한 행사와 주요국과의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해 지난 9월까지 73건으로 2012년 24건에 비해 이미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형 암세포 치료제로 금 나노 입자가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형 암세포 치료제로 금나노 입자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은 은보다 생체 거부 반응이 없고 독성이 없어서 생체 적합성이 되고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나노 입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금나노 입자가 은나노 입자를 제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한때는 그 생활용품 중심으로 은나노 입자를 사용한 용품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나노 입자가 그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2006년쯤 이렇게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은나노 입자에 대한 특허 출원도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비해서
금나노 입자는 독성이 없고 인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최근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금나노 입자에 대한 특허 출원은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금나노 입자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03년에 2만 건에 불과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나노 입자들을 이용한 암 진단과 치료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향후 특허 출원이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향후 나노 기술에서 금나노 입자에 대한 특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봉한 한 영화에서는 단 한 번의 스캔으로 모든 질병을 한 번에 치료해주는 그런 기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서 위치를 확인하고 소멸시키는 이 암세포 치료제가 금나노 기술을 통해서 또 발현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